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앞니 쪽의 임플란트 증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아가 상실되는 이유가 앞니에 치주염이 진행돼서 뼈가 녹고 이래서 이제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충치가 심하게 진행되거나, 기존에 이제 크라운을 치료를 했는데 크라운 밑으로 2차 충치가 생기고 그게 이제 신경치료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충치가 심화되면서 크라운이 부러지고 뿌리만 남게 돼서, 그래서 이제 발치하게 되는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치주염이 심해서, 즉 이가 흔들려서 발치하게 된 경우에는 치료가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잇몸이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충치나 크라운이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뼈는 온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에는 이런 경우가 상황은 조금 더 낫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니에 브릿지를 이렇게 하셨었는데요. 5개짜리 브릿지를 하셨었는데 양쪽 치아에 걸어서, 근데 이게 이제 썩으면서 이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희미하게 이제 뿌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존 치아들이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증상은 없는 채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흔들흔들 하면서 이가 부러지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2차원적인 길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있고 옆에는 상악동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뼈의 높이가 이 정도인데 코까지의 거리는 충분해서 일단 수직적으로는 별다른 뼈 이식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제 수술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CT를 찍었을 때 골의 폭이 좁아서, 그래서 이거를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원래 이제 앞니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있고 앞니 주변에 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가 빠지고 나면 이 얇은 그 입술 쪽에 있는 뼈는 대부분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렇게 얇아지면은 임플란트를 심고 결국 얇아진 뼈에 보강하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폭이 좁아서 폭을 넓히기 위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도 이제 4개짜리 브릿지가 돼 있는데 치아 속에 다 썩고, 원래는 크라운이 이렇게 있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위치돼야 할 텐데 뿌리가 중간에서 끊어져서 뿌리의 위치가 이와 같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 부위도 나중에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초진 사진 때 모습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브릿지가 있던 자리가 브릿지가 이제 탈락되고 현재 2개의 뿌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하나는 이제 거의 다 썩었고, 옆에 치아들은 신경치료가 되어 있어서 전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충치가 진행되면서 브릿지가 중간에서 끊어져서 탈락된 모습입니다. 지금 치아는 5개가 빠져 있는데 임플란트를 과연 몇 개를 심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치아를 봤을 때 이 한가운데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은 모두 7개씩의 치아가 존재합니다. 가운데 이제 앞니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곳니, 그 다음에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2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인데, 보통 큰 어금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어금니가 빠졌을 때는 치아 하나당 1개의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큰 어금니와 작은 어금니 이 3개가 같이 빠졌다, 이때는 양쪽에 2개를 심어서 브릿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를 다 심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임플란트 크라운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작은 어금니 2개까지 해서 큰 어금니 2개와 작은 어금니 2개, 총 4개의 치아가 빠졌다면 이때는 4개를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어금니 2개를 합한 게 거의 큰 어금니 하나의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작은 어금니 자리 하나, 큰 어금니 자리 이렇게 해서 2개, 총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2개는 묶고 하나는 따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니는 어떻게 하느냐? 앞니는 한두 개가 빠졌을 때는 개수대로 심어야 되겠죠? 근데 송곳니를 제외한 앞니, 가운데 앞니와 옆에 앞니 총 4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양쪽에 2개를 심어가지고 2개 식립후에 중간에는 매달아서 4개의 치아를 만드는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 브릿지로 보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6개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송곳니 자리에 하나, 중간에 하나를 더 심어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3개는 연결치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6개의 치아를 임플란트 3개와 연결치 3개를 이용해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래 앞니
크기가 작으니까 아래는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빠져도 그냥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2개만 심어서 6개의 치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치아가 빠졌을 때 어떤 식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정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랫니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빠졌을 때 2개만 심어도 된다고 했고, 윗니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빠졌을 때 중간에 하나를 더 붙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송곳니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라고 치면 치아는 윗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치를 그리게 돼요. 치아를 다 수복을 하게 되면 아랫니는 거의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일자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윗니는 이와 같이 아치를 그리는데 기둥이 되는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2개를 연결한 선에서 어떤 분들은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평평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치가 더 이렇게 크신 분들도 있으세요. 앞니를 위에서 봤을 때 이 아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를 연결한 선에서 이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은 지렛대처럼 여기서 힘을 받으면 이 멀리 있는 얘네들이 같이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여기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지렛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똑같은 힘을 받아도 부하가 커져서 여기서 항상 고철적으로 나사가 풀린다든지 아니면 도자기가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윗니 같은 경우는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에 빠지면 여기 2개를 심고 이 아치 때문에 이쪽에 하나를 더 심어서 그래서 버텨주는 역할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역학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송곳니인데 여기는 앞니라서 2, 셋, 넷, 5개의 치아를 수복해야 되는데 이것도 윗니라서 어느 정도 이제 아치가 생기니까 여기하고 여기 심고 이 자리나 이 자리 중간에 하나의 임플란트를 더 심는 게 좋겠죠. 이 자리보다는 2개가 붙어 있으면은 임플란트는 붙어 있으면 이 사이에 잇몸을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 케이스는 양쪽에 심고 한 칸 떼어서 이 자리에 심어서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수복을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할 때 모습인데요. 좀 징그럽죠. 징그러우니까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겉에서는 뼈가 있어 보이는데 앞니 같은 경우 이렇게 가다가 잇몸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푹 꺼져요. 푹 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뼈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얇은 부위는 뼈가 너무 얇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흡수되고 임플란트 나사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뼈 흡수를 막기 위해서 뼈 이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차단막을 덮고 밑에 뼈를 넣어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를 넣기 전에 찍었던 사진의 모습이고요. 미리 이제 차단막을 깔아놓고 뼈 이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은 뿌리를 빼고 그날 당일 식립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 자리는 원래 이제 치아가 예전부터 없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같이 심으면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이 다 끝난 모습이에요. 빠진 자리 여기랑 가운데 여기 이렇게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추후에 5개의 보초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거는 임플란트 본을 뜨는 모습인데, 임플란트를 본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잇몸 모양이나 이런 걸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번거롭긴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을 뜨고 있습니다. 그걸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임플란트를 본 뜨기 위한 부품에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뜨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작업을 하고 연결해서 이제 정확하게 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를 했던 모습이고, 이렇게 본을 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완성된 치아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임플란트고 여기는 이제 매달려 있는 치아인데 이런 상태로 치아를 완성을 했었어요. 엑스레이로 넘어가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처음 수술 전의 모습이고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양쪽이랑 가운데니 임플란트가 심겨 있고요. 임플란트에 임시 치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왼쪽 아래도 치아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도 임플란트를 추가로 심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앞니 최종리를 마무리한 다음에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이쪽도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다 쪼개지고 썩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도 빼고 임플란트를 심고 여기는 이제 맞춤 지대줄을 넣어서 임시치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치료가 끝나고 1년 정도 있다가 체크하러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엑스레이 화질이 달라진 이유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3월달에 2018년 3월달에 엑스레이를 바꿨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보기가 좋고 해서 이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바뀐 엑스레이에서 찍었기 때문에 화질이 좀 달라 보입니다.
어쨌건 엑스레이 상에서 임플란트 쪽에 뼈는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입안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잘 마무리했던 증례였습니다. 오늘은 앞니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을 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드렸던 얘기 중에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는, 일단 치아가 빠졌을 때, 치아가 상실됐을 때 심어야 되는 임플란트의 개수는 어금니냐, 앞니냐, 작은 어금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니 같은 경우는 그 수직적인 높이는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수평적으로 뼈가 얇은 부위들이 있어서, 앞니는 제 경험상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뼈이식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뭐 굳이 뼈이식이 필요하진 않은데, 앞니는 뼈가 얇아서 또 나중에 앞니 같은 경우는 잇몸이 꺼지면 안 되고, 잇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앞니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뼈이식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이가 빠졌을 때 윗니와 아랫니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아랫니는 개수는 똑같지만 치아 사이즈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놔도 이 길이가 길지는 않고, 또 아랫니는 크게 아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앞니가 거의 일직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여기 지렛대가 생길 만한 그런 아치는 잘 안 생겨요, 아랫니는. 하지만 윗니는 아치가 거의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힘의 분산을 위해서도 앞쪽에 하나 정도는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